안녕하세요. 유익 아카데미 CN 자바 기초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컴퓨터와 프로그래밍 소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컴퓨터 과학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프로그래밍을 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컴퓨터와 프로그래밍을 왜 배워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그 사고 과정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프로그래밍 할 때에는 사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의 구조, 그리고 기본적인 입출력 처리, 소프트웨어, 컴퓨터의 내부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시간에 왜 갑자기 개인용 컴퓨터 또는 컴퓨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지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C와 자바를 배우는 그 과정에서 C 언어는 기본적으로 유닉스 시스템, 쉽게 말하면 서버급의 컴퓨터의 운영 체제를 만들 때 쓰는 언어이었기 때문에 C 언어는 굉장히 그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데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뛰어난 기술, 그 성능을 갖고 있는 그 언어입니다. 그리고 C 언어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C 언어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거의 70년대부터 쓰던 언어이긴 하지만 C 언어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다시 부각되는 이유는 컴퓨터라는 것이 웹사이트, 쉽게 말하면 www 서비스가 1995년인가 6년 정도, 90년대 등장하기 시작해서 2000년대에 붐이 일어서 웹 기반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확산이 되면서 자바 언어라든가 또는 스크립트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그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또는 IoT 라든가 유비쿼터스 서비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장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스마트 시티 또는 스마트 선박 또는 스마트 카, 이런 다양한 기존 산업, 기존에 있던 어, 자동차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공장에서 쓰는 여러 가지 기계 제품들, 전자 제품들과 IT가 융합되면서 그 IT가 그 컴퓨터가 그 모든 제품들에 삽입 인베디드 되면서 다시 C 언어가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웹 개발은 굉장히 그 공수도 되게 많고, 웹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언어들도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SI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급 구조로 돼 있고, 그래서 프로그래밍 개발하는 개발자의 위상이 좀 약간 낮춰져 있는데, 사실 컴퓨터는 그 하드웨어와를 제어하는 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굉장히 그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좌를 들으면서 C 언어를 배우시는 분들은 향후에 인베디드 네트워크라든가 전자제품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부각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제가 특별히 강조했던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가 확산되면서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에 제어를 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면, 아마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그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언어들이 다 대부분 C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C 언어가
지금 이제 다시 부각되고 있고, 그 C 언어를 잘 하시면 향후에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PC의 기본적인 개념을 보면서 컴퓨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컴퓨터의 구조를 살펴보겠는데요. 컴퓨터는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 이 CPU죠, CPU. 예,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중앙 처리 장치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U,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입력 장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어, 우리가 우리가 P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컴퓨터의 기본 구조는 다 대형 컴퓨터나 또는 서버급이나 다 PC나 거의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서 CPU,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그 다음에 입력 장치, 출력 장치,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보조기억 장치가 이제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의 구조에 있어서 CPU가 우리 사람의 뇌 같은 역할을 합니다. 뇌 같은 역할을 하고요. 뇌 같은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이 CPU에서 하는 일들 중에 중요한 일이 이제 중요한 역할이 연산 기능입니다. 연산 기능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 기능이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게 보관을 하는 임시 보관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기억 장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그런 장치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PC에 있는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컴퓨터는 이렇게 가장 그 가운데에 핵심적인 그런 연산하는 또는 제어를 하는 CPU가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CPU와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사이에는 메모리 버스라고 해서 메모리와 CPU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버스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력 장치는 잘 아시다시피 뭐 키보드라든가 마우스, 그 다음에 뭐 스캐너, 마이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출력 장치는 디스플레이, 화면에 있는 모니터 이런 것들, 프린터, 스피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가장 컴퓨터의 중요한 핵심 장치인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가 하는 일은 주로 연산 장치가 하는 일들이 핵심적인 거죠. ALU라고 해서 Arithmetic Logical Unit라고 해서 연산을 하되 산술 연산과 논리 연산 이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산술, 논리 이렇게 연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어 장치 같은 경우는 이 어떤 명령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명령어를 해석하는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제어 장치가 하는 일이요.
그다음에 이제 연산 장치는 다 말씀드렸고, 아까 레지스터라는 것이 있어요. 이 레지스터는 뭐 다양한 레지스터가 하는 일은 메모리에서 아까 메모리 버스를 통해서 들어온 어, 데이터나 또는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는데, 인스트럭션 명령어죠, 명령어. 이런 명령어를 두 개를 받아서 임시 보관하고 그거를 연산 장치로 전달을 해주는 그런 임시 보관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레지스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큐뮬레이터, 뭐 범용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플래그 레지스터, 뭐 스택 포인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하는 일은 뭐냐면 뭐 설명하면 되게 길어지는데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연산을 하는 장치예요.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명령어를 처리할 때는 명령어에는 데이터를 다 포함해서 메모리에서 보관을 했다가 그 메모리에서 CPU로 가져와서 올 때 처리하기 전에 임시로 이 레지스터에 보관을 하는데, 이 명령어를 처리할 때는 다양한 그 레지스터에다가 기본적으로 계산할 때 쓰는 어떤 기호라든가 또는 데이터라든가 명령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나누어서 각각의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가 하는 일이, 특히 이제 어큐뮬레이터는 연산 전용하기 위한 레지스터예요. 연산을 하기 위해서 보관했다가 더해주는, 누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레지스터고요. 범용 레지스터는 연산에서 이용되는 레지스터로 일반적으로 CPU에 뭐 4개에서 32개 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임시 보관, 잠시 보관하는 그런 보관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면, 인덱스 레지스터는 어떤 주소를 보관하는 그 메모리에 이제 메인 메모리에 아까 그 주격 장치 있죠. 그 주격 장치는 다 거기엔 주소가 매겨져 있어요. 보관 장소이기 때문에 주소가 매겨져 있는데 그 주소에 상대 주소 값을 보관하는 인덱스 레지스터입니다. 메모리에 있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 메인 레지스터에다가 당연히 주소 값도 다 보관했다가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CPU에서 명령어를 처리할 때는 메모리에서 어, 이 메인 메모리에서 이 가져와야 되거든요. 가져올 때 데이터와 어, 인스트럭션을 같이 가져오는데, 이때 가져올 때 주소 정보도 같이 가져오죠. 주소. 그래서 이 주소 정보를 보관하는 레지스터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 주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리될 때 다음 명령어의 주소가 뭔지 이런 거를 보관하는 장소고, 명령 레지스터는 기계의 명령어를 보관하는 거죠. 명령어를 프로그램을 지난 시간에 코딩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컴파일해서 떨어지는 게 기계어라고 그랬죠. 그 기계어가 명령문들이란 말이에요. 그 명령문들을 메인 메모리에 담았다가 그거를 이제 CPU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가져올 때 명령 레지스터에다가 이 기계어 명령어를 보관하게 되죠. 플래그 레지스터는 바로 직전에 이루어진 연산에 대해서 현상을 기억하는 그런 이제 어떤 플래그를 기억하는 거고요. 스택 포인터는 일시 기억에 이용되는 메모리의 주소를 기록합니다. 부동소수점 연산 레지스터는 실수의 값을 기억해서 실수끼리 연산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러면 CPU에서 기본 처리 방식은 CPU에서 할 때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할 때는 기본 처리가 쓰기 하는 게 있고요. 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읽기가 있습니다. 자, 쓰기는 뭐냐면 CPU에서 처리된 거를 정보를 이제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리에다가 쓰기, 라이트 쓰기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읽기,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이렇게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CPU에서 메모리에서 읽기 쓰기를 하는 처리하는 게 기본 처리인데, 메모리에서 가져올 때는 쓸 때나 읽기를 할 때는 당연히 메모리의 이 주소가 중요합니다. 예, 메모리의 이 주소 번지, 이 번지 수를 어떻게 하냐? 이 버스가 있어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어떤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버스라는 것은 데이터 전송 통로다, 통로. 유통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주소를 전달하는, 주소를 만약에 이제 쓰기를 한다고 했을 때 메모리에 어떤 주소에다가 어떤 값을, 데이터를 저장해라 이렇게 된다는 상황이면 어느 주소에다가 저장해야 되지? 라는 주소 값을 주소 버스를 통해서 전송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어떤 값, 여기서는 이제 100번, 100이라는 값을 전송하라고 했으니까 데이터 버스에다가 전송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소 버스가 있고 데이터 버스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고요. 컨트롤 버스라는 거는 명령이죠, 명령. 쓰기를 하는 거를 명령을 해서 제어 버스,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 이렇게 나눠서 메모리로 명령을 쓰기 작업을 합니다. 읽기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소 버스를 통해서 값을 던져주고 어떤 주소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그리고 얼마를 가져와? 50을 가져와라. 그 다음에 10 읽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PU의 두 번째 기본적인 처리 프로세스, 기본적인 기능은 연산 처리가 있죠. 아까 첫 번째 시간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CPU에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기 하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고, 연산 처리가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기능이죠. CPU의 가장 큰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장치, 제어장치를 통해서 명령어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어를 해석한다. 그렇죠. 해독, 보통 해독한다 그러죠. 해독. 그래서 명령어가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하라라는 것을, 명령어를, 기계어를 해독해서 이 제어장치가 이 CPU에다가 연산장치에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연산장치가 이제 뭐 범용 레지스터라든가 이런 플래그 레지스터라든가 명령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연산장치를 통해서 연산 처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장한 것을 다시 아까 읽기 쓰기 하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CPU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계층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드웨어에서 입력 장치, 키보드가 있고, 하드 디스크, 보조 기억 장치, 뭐 디스플레이 출력 장치, 이런 하드웨어가 있고요. 여긴 당연히 뭐 CPU도 있겠고요. 뭐 그렇겠죠.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그 운영체제와 이 하드웨어가 어떻게 통신하냐,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이 하드디스크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외부 장치들과 통신을 할 수 있게 드라이버가 도와줍니다. 얘네가 왜 이 운영체제와 별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냐, 이 드라이버는 이 장치의 벤더사들이 다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하드디스크도 제조사가 다르고 디스플레이도 제조사가 다른데, 그 제조사마다 이, 이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게, 처리할 수 있게 드라이버들을 다 별도로 제공을 하거든요. 또는 아니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운영체제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뭐 프린터를 사신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모니터를 사신다든가 그러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공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는 뭐 스케줄 관리라든가 파일 매니저라든가 메모리 매니저라든가 시스템 콜이라든가 서비스 루틴이라든가 이런 처리를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는 쉽게 말하면 이 실제 사용자가 쓰는, 이게 사용자가 쓰는 어,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들과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 실제 하드웨어와 중간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운영체제. 그래서 운영체제는 그 하드웨어를 매니지먼트 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있죠? 어플리케이션을 매니지먼트하는, 중간에서 양쪽 다 매니지먼트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시스템 콜이라든가 함수 호출이라는 것,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보면 메인 함수를 우리가
메인 함수를 호출하죠. 이 메인 함수를 만들죠. 그래서 메인 함수를 만들 때 이 메인 함수라는 건 누군가 호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호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메인 함수를 기본적으로 쓰게 되는데 이 함수를 컴파일하고 실행시킬 때 메인 함수를 누군가가 호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누군가 호출해 주는 거니까 운영체제가 호출해 주는 겁니다. OS가 호출한다. 메인 함수는 항상 OS가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출을 하는 거를 이제 함수 호출, 그 다음에 시스템 콜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과 버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CPU가 이제 어떤 입출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처리하거나 할 때에는 뭐 데이터를 아까 얘기했지만 어, 여기 중간에 이 버퍼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메인 메모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하드디스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표시되는 데이터는 일단 버퍼에 저장된 뒤에 한꺼번에 화면에 출력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어떤 데이터 아까 어,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CPU에서 쓰기 쓰기 하는 거죠. 쓰기 write 쓰기를 하면 데이터를 어쨌든 메인 메모리에다가 먼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합니다. 또는 바로 화면에다 출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메인 메모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버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퍼로 갔다가 다시 이제 화면으로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키보드로 입력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키보드로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키보드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글씨를 입력하죠. 그러면 보통은 하드웨어에서 버퍼에 저장이 됩니다. 입력된 데이터는 일반 버퍼에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실제 이제 그 키보드에서 바로 인식하는 거라기보다는 그거를 버퍼에 저장했다가 보통은 이제 메인 메모리에 갔다가 이제 CPU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들은 하드웨어 구조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꼭 필요한 기본 지식들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 당연히 이제 우리가 파일을 불러오거나 아까는 이제 프로그래밍 개발할 때 예를 들어서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기능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결과를 출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프로그래밍 하면서 키보드로 입력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값을.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버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라는 건 그 플로우를 이해를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 입출력은 당연히 이제 프로그래밍 개발하다 보면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 경우도 읽어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입출력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명을 지정해서 파일을 엽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이제 읽기를 할 때는 파일을 열어 오픈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파일 생성 또는 읽기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를 파일명을 지정해서 파일을 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일을 읽거나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이 기존에 이제 먼저 이거는 생성할 때 얘기고 파일을 이제 데이터를 읽기 쓰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읽기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 여기 보시면 어, 어떻게 읽느냐 메인 메모리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파일에 있는 값을 읽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리드를 할 때는 읽기를 할 때는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가져와서 메모리에다가 가져오는 기능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가져오는 기능을 해주는 거고 여기 좀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예, 읽기는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고 write는 이제 여기 파일에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를 할 때 항상 파일을 먼저 열어야 돼요. 이 파일을 열어야 되고요. 파일을 열어야 되는 게 오픈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읽기를 하거나 쓰기를 하거나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을 닫는 겁니다. 닫는다는 얘기는 파일을 디스크에다
확정을 짓는 거죠. 이렇게 저장 처리를 하는 거죠. 보통은 읽기 쓰기를 할 때에는 이게 그 파일을 읽기 쓰기 할 때도 우리가 보통 문서를 이렇게 열면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이 파일이 이렇게 메모리에 읽거나 쓰거나 할 때는 대부분 다 이렇게 스트리밍 형태로 읽게 되는 거예요. 100, 111, 1000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스트리밍 형태로 이렇게 읽는 거지 이 파일을 통째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쭉 이렇게 스트리밍 형태로 읽거나 또는 스트리밍 형태로 쓰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리밍 형태로 읽는다는 얘기는 이 여기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이 파일이 뭐 이런 형태라 오면 이렇게 하나하나 쭉 이렇게 쌓는 거죠. 쌓아준 데이터를 쭉 이렇게 가져가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오픈 파일을 열었잖아요. 이게 열은 거에다가 어떻게 보면 파일도 어떤 그릇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릇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렇게 열어서 이제 저장하고 닫았으면 저장하고 읽거나 끝났으면 당연히 파일을 이렇게 닫아야 돼요. 뚜껑을 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스트리밍인데 아까 이제 파일을 읽고 쓰고 할 때도 스트리밍 형태로 제가 한다 그랬죠. 당연히 이제 여기 보시면 파일을 읽거나 또는 실제 키보드나 마우스 또는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화면에다 값을 출력하거나 할 때도 대부분 다 이렇게 헬로라는 글씨를 쓰게 되면 이렇게 한 글자씩 이렇게 다 이렇게 스트리밍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는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입력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일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보시면 입력 여기 파일에 있는 값을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입력 이렇게 프로그램 쪽으로 입력한다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파일에다가 프로그램에 있는 값을 출력한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스트리밍 형태로 다 데이터를 입출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이 컴퓨터는 이 비트 단위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트 단위 1, 0, 1, 1, 1, 1, 1, 0 뭐 이런 식으로 이 이진수 전 시간에 이진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진수 중심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무슨 헬로 그러면 이 헬로 값이 뭐 이렇게 어떤 글씨 값을 통째로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h도 하나의 어떤 이진수 값으로 변화해서 이진수 값으로 해서 이렇게 스트리밍 형태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스트리밍 형태로 이렇게 물을 흐르듯이 이렇게 데이터가 출력되고 입력되고 뭐 이런 식의 구조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할 때에도 이런 식의 어떤 흐름, 패턴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 C 언어, 특히 C 언어를 프로그래밍 할 때 이해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그 컴퓨터의 구조와 그 다음에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패턴, 방식 그런 기본 컨셉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 또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